오늘 이야기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방정식은 플러스 부정방정식. 방정식 이론 중에서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지. 자, 먼저 연립방정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이 뭐냐부터 이해를 해보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이 연달아서 서 있다. 연립, 연립주택, 주택이 연달아 서 있다. 연립방정식, 방정식이 연달아 서 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이란 말 뜻은 그냥 방정식이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야. 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이 연립방정식인데, 그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냐? 연립방정식 해라는 의미는 등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겠지 뭐. 등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야. 등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그래서 얘가 정확히 뭐랑 동일한 개념이냐면 그래프상의 교점과 동일한 개념이야. 이 교점이라는 게 등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거든. 교점이. 똑같아. 그래서 교점이라는 개념과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완전히 동일하다. 실제로 얘를 집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냥 같은 정이야. 똑같은 정이라고 할 수 있어. 집합에서 같은 정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행위가 그래프상에서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등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 풀이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1차만 있다. 1차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거법을 쓰죠. 근데 이미 너희들이 중2 때부터 풀렸던 겁니다. 소거법. 지우면 돼요. 미수가 많으면 한 문자씩 소거해서 여러 번 풀면 돼. 어쨌든 소거법을 쓰면 돼. 근데 이제 소거법을 안 쓰고 조금 독특하게 생긴 방정식이 있는데, 좀 특별한 형태가 하나 있긴 하고, 일반적으로는 다 소거법을 쓰고, 특별한 형태로 윤환의 순이라는 게 있어. 윤환, 박희윤, 고리환. 문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X, Y, Z.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지. 박희윤, 고리환, 바퀴고리. 이렇게. 윤환의 수는 한자고요. 영어로는 윤환의 수를 시클릭이라고 합니다. 시클릭. 사이클. 모터사이클.
바이스클. 그래서 이 사이클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바퀴를 연상시키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돌아가는 애는 좀 특별한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뭐 많이 해오지 않았나? 이게 문자가 x, y, y, z, zx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러면 이건 다 더해. 여기 더 편해. 다 더하면 두 개씩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럼 x, y, z 9니까 뭐 다 구했죠. y x 플러스 y가 5면 z는 4고 이런 식으로 다 구해지겠지. 그래서 유난의 수는 좀 특별한 방법을 쓴다. 뭐 이런 정도. 물론 이제 1차는 아니지만 유난의 순이 곱으로 돼 있을 때는 곱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유난의 순이 곱으로 되는 경우 있거든.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죠. 재밌게 생겼지? 이거 연립방식 풀라는데 이걸 만족하는 양수 x, y, z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네 있잖아. 뭐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 8, 15, 35가 예사로운 수가 아니고 1씩 더하면 제곱수가 됩니다. 그래서 1씩 더해주잖아. 그럼 이렇게 돼. 양변에 1씩 더하면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유난의 순 곱이죠. x, y, y, z, z, x. 그래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제곱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거기다 이제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대입해 좀 나와. 이거를 대입하면 뭐 z가 나올 거고 이렇게. 아 여기 요거 여기가 y다 y. 좀 수학에서 특별한 연립방정식 유난의 순이라는 게 있어. 돌아가는 거 빙글빙글. 이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제외하면 전부 다 우리가 속어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어법이 안 통하는 게 이제 2차부터죠. 2차 연립 방정식.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것도 뭐 많이 풀어왔어. 2차 연립 방정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차와 2차가 돼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푸는 형태죠. 1차가 있고 여기 2차가 있고. 그러면 1차를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하죠. 1차를 2차에 대입해. 너희들이 아마 그동안 계속 그렇게 풀어왔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왔냐면 요 1차에서 문자를 하나 소거해서 요거를 요 밑에 식 y에다 대입을 해서 풀었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1차를) 2차에 대입해. 이건 뭐 안 배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말이야 둘 다 2차야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2차) 이 경우는 (3단계로) 합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가 되느냐를 보죠. 어차피 인수분해에 대해서 1차씩 2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1차를 또 2차에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혹시 2차항 소거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빼서 2차항 소거가 된다면 또 1차만 남으니까 그 1차를 대입하면 될 거야.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상수항을 소거해 보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2차, 2차를 해결합니다. 먼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뭐 2차항이 소거되면 2차항이 소거되고 이것저것도 다 안 돼? 그러면 혹시 상수항 소거? 그래 상수항을 없애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에서 좀 특별한 방법 중에서 또 뭐가 있냐?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는 게 있지. 우리가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합했더니 루트 3이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2야. 이걸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이렇게. 그럼 이거의 두 근이 x, y야. 이렇게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 푸는 거지.
숫자가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상한 근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상한 근이 나오지만 이 t값이 xy야.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x가 마이너스일 수 있고 y가 플러스일 수 있겠지. 이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 수 있다.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 언제? 합과 곱으로 알고 있을 때. 합곱을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면 된다. 뭐 간단한 건 간단하겠지.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할 거예요. (428) 그러면 x가 2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간단한 것들은 간단하고 좀 복잡한 건 복잡하고 그렇지 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작성해서 풀기. 자, 연립방식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라고 있는데 부정방정식은 해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정식인데 얼핏 보면 해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 예를 들면은 부정방정식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자, x 플러스 3y는 5 그러면 해가 정해져 있지 않지. 이걸 만족하는 건 너무 많지?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해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정식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왜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냐면 실제로는 해가 존재해. 조건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붙어봐. 그러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해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건에 의해서 구해지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또 하나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제곱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다 뭐가 되니까? 다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제곱제곱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 실수니까 실근,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돼.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 잘 보이면 제곱앱으로 만들고 제곱앱으로 만드는 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도 된다.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얼핏 보기에 해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막 미수가 3개라든가
미수가 두 개라든 건데 뭐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못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조건이 있는 거지. 실수 조건. 그러면 제곱의 합으로 만들어서 다 0이다. 아니면 뭐 판별식. 정수 조건 부정방 정식은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괄호 괄호 정수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자 정수 xy의 순서쌍의 개수 그러면 이걸 괄호 괄호 정수로 만들면 돼. 자 봐봐. 플러스 3x가 되려면 3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개할 때 플러스 3x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얼마가 더 들어가서 좌변에? 마이너스 12가 더 있지. 그럼 마이너스 12를 하면 이거 너무 12가 너무 심한데 한 20으로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양변에 해주면 8 남죠. 자 곱해서 8 되는 게 몇 개나 있게? 8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4개씩 있어. 왜냐하면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래서 4개씩 있습니다. 1, 8, 8,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하나에 대해서 4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총 8개가 있다. 괄호 괄호 정수로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정수조건 부정방 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다.